안녕하세요. 한양공부방 방장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참고할 만한 재건축 사례들을 분석해서 저희 한양 재건축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사례 분석, 그 두 번째 이야기, 성수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 이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수동 장미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신탁 방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신탁 방식의 장점인 신속성이 정말 가능한 일이면 이 신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공비를 아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편으로 좀 잘라서 얘기해 볼 건데, 저희가 항상 시공비나 환급액, 분담금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성수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을 보면 이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거가 얼마나 큰 함정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예측해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성수동 장미 아파트를 보면요. 여기가 지금 서울숲역이죠. 요즘 이제 2호선 여기 성수동 쪽 있고, 요즘에 이제 성수동 이 거리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좀 핫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숲역 주변을 해서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는 아주 고급 단지들도 들어섰고, 그런데 보시면 이 서울숲역에 정말 바로 코앞이에요. 이 성수 장미 아파트가. 그래서 정말 입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니에요. 최고 5층 규모고요. 세대 규모도 200세대가 안 되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모로만 보면 어떻게 우리 한양 아파트하고 좀 비교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흥미로워요. 보시죠. 자, 우리가 성수 장미 아파트하고요,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비교해 봤을 때, 자, 보세요. 시행사 KB, 시공사 성수 장미 아파트는 포스코가 단독 입찰이 됐었고, 지금 여의도 한양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현대건설 이 파전이 예상이 되죠. 그리고 정비해처 보면 똑같아요. 다이네이드. 또 설계자 보시면 성수 장미 아파트는 나우동인이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담당을 했지만, 저희는 실제로 나우동인과 해안이 이 파전을 통해서 나우동인이 탈락한 경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시행사,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까지 너무나 판박이로 좀 닮아 있어요. 이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이 신탁 방식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자고요. 그래서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래된 조합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2016년도 한 3월 즈음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주들 자체가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지금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신탁 자체가 시행사가 돼서 시공사 선정부터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주도를 해나가죠. 그래서 이 조합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편하게 된다 그러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또 뭐가 있느냐, 이 조합의 부패가 사실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좀 떠올랐었죠. 그리고 또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내세워요. 그런데 실제 사례가 그런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점이라 그러면 큰 회사가 덮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겪고 있는 수수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 단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도 있고 신탁도 있다 보니까 저희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디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사실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닥 소통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탁 방식에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정말로 우리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성수 장미를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개발 계획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수 장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단지였었고요. 이 소규모 단지를 287세대 정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총 3개 동에 용적률인 300평을 살짝 못 미쳐서 20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수 장미는 지금 현재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기 때문에 이 포스코 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띠에르가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더샵이 될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들어보면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려다 보면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오띠에르 브랜드는 아무래도 시공비가 일반 브랜드보다 더 들 것이고, 그런 시공비 입장에서 봤을 때 소규모 단지에 얼마 되지 않는 세대수들이 분담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한양 같은 경우 보시면 ODL가 될지 DH가 될지 지금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죠. 곧 있으면 시공사 선정을 하겠지만 양쪽 건설사 모두 완전히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겠다라고 아예 미리 얘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양 단지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 성수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 2019년도에 KB신탁 사업자 지정을 했었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올해 1월에 이제 이주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2019년도 같은 해에 사업자 지정과 같은 해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죠. 포스코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가 거의 2년이 걸렸고 그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거의 지금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시작한 시점까지가 거의 3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도 지금 2023년 올해 10월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면 이주가 시작되는 거는 아마도 2026년에서 2027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번 뭐 단순하게 예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탁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 그러면 사업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최초에 예상했던 대로 이 신속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봤어요. 최초에 성수 장미 아파트가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라고 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자, 2019년에 우리 시작하고 나면 2024년에는 준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신속성이 얼마나 빨랐느냐 5년이면 이거 다 된다라고 처음엔 예상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보시면 2019년에 말씀드린 2023년까지 그러니까 2주까지가 4년 걸렸고요. 이게 지금 2023년 1월에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는 걸 보면 실제로 공사가 착공이 되는 거는 올해 빨리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공사 기간 3에서 5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우리가 최소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러면 최초에 예상했던 2024년 준공에서 얼마가 된 것이다? 최소 3년 이상이 늘어난 결과가 됩니다. 사실 이런 지연 사례는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서의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쁘다 좋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예상을 통해서 대비책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지를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A 건설사가 있고 B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건설사는 우리가 평당 공사비를 800만 원에 제안을 했고 B 건설사를 900만 원에 제안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두 개 건설사가 실제적으로 총 공사비로 지급하는 금액들은 평당 공사비에 저희 한양 같은 경우는 88,000평이 총 공사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88,000평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7,040억과 7,92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비 차이로만 생각을 하다 그러면 한 880억 정도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실 건 공사비 들어가는 전체 금액 이 자체로만 보면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게 없어요.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뭐예요? 저희가 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자에 대한 금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를 나게 설정을 했냐면 A 건설사가 800만 원, B 건설사가 900만 원을 입찰했다 그러면 A 건설사가 B 건설사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스펙, 그러니까 재무 규모나 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살짝 떨어진다는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한쪽은 7%가 나오고 한쪽은 4%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우량한 거죠. 이거는 뭐 개인 대출을 받을 때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받죠. 신용 등급과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7%와 4%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총 공사비에 대한 이자로 한번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사실 저희가 이 총 공사비 마찬가지고 여기에 기타 사업비가 또 얹어져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던 1편에 총 사업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이 총 사업비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고 이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에 뭐 어느 정도의 비율도 정해져 있고 한데 실제로 이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땡겨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출을 내서 이자 비용을 한꺼번에 내진 않아요, 물론.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총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고 이 총 공사비에 대한 이자율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냥 한번 계산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7,040억에 대한 7%라 그러면 1년 이자 비용이 492억이고 이 경우에는 7,920억에 대한 이자율이 4%, 그러니까 1년 이자 비용이 317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연간 이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1년 이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매달달이 내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3년을 예상했던 공사가 3년이 다시 지연이 돼서 총 6년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492억이 2,952억이 되는 거고 317억이 1,902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보면 이자비 차익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공사하는 동안 이주해야 되잖아요. 이 이주비는 역시 마찬가지 또 대출입니다. 그러면 이 이주비에 대한 금리가 있겠죠? 이 금리 매년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금융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도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다. 우리 한양의 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어서 최초에 예상했던 사업 기간으로만 설정을 하면 총 사업비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 또 이주비, 아까 얘기한 이주비 같은 데서 나오는 이자 비용에 분명히 예상치 못한 금융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공사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금리 차이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이고, 왜? 단순한 공사비라고 하는 거는 공사비 총액은 변하지 않아요. 이 평당 공사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은 금리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금리에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우리가 금융비용을 낼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평당공사비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예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한양 재건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혹여나 저희 한양 공부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studyhy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의 링크와 참여 코드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양공부방 방장 김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